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입니다.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공격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네, 차담 전부터 그냥 공개한 게 아니고 아주 선거 기간 중에 나팔을 불렀습니다. 대통령실 쇄신해라! 대통령 인사권을 공격했습니다. 김 여사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포장만 계속 몰두했습니다. 본인 포장, 폼, 선거운동하면은 그 점퍼, 빨간 점퍼를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탁 티셔츠 온갖 멋을 내면서 소위 연예인의 기질을 아주 100% 발휘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영부인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은 자율하지만 도대체가 세상에서 여당 대표가 선거 중에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 영부인을 공격하는 조목조목 공격하면서 그것에 전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당대표가 있다면 우리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아마 기네스북의 첫 사례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권력이 좋았다면 왜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급했지? 조금 느긋하게 가지. 그냥 대통령 임기 반환점도 아직 안 돌았는데 임기 반도 채 안 됐는데 그 반환점을 눈앞에 보고서 대통령을 쓰러뜨리려 하는 그 용기인지 치기인지 저항인지 반항인지 반란인지 별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가상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상한 게 긍정적 가상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 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다는 건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망나니급 대표가 이 세상에 과거에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신뢰관계가 깨졌는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동훈의 태도를 보면 대통령과의 독대를 먼저 요구한 그 이유가 의아할 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독대를 했다면 무슨 말을 하지 않은 것 한 것까지 모조리 다 이렇게 표출해가지고 음해, 모해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사람이 독대를 계속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는 것. 그렇지 않아도 같이 옆에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씨가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정말 독대를 했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순수한 윤석열 대통령은 억걱하는 사이에 넘어갔을 겁니다. 숨이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한동훈의 모습을 보면서 오선 중진인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V조선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아주 좋은 재료와 좋은 조리법으로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낸다 손치더라도 손님에게 획 주듯이 집어던지는 그런 서빙을 하면은 먹을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겠냐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앞둔 한 대표나 한 대표 측근들의 태도 그저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김 여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이거는 한동훈 뿐이 아닙니다. 한동훈 믿고 까불어대는 일부 인사들 보면 알죠. K모 누구 딱딱딱 나옵니다. 이자들의 앞날이 아주 굉장히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은 뭔가 한 자리 하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아서라 꿈 좀 꾸지 마라. 아직은 멀었다. 대통령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점지한다는 얘기가 있죠. 하늘이 점지한다는 건 국민의 그 많은 사람들의 뜻을 담아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나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만에 대통령 된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국민들이 좀 나와달라 해서 나온 분입니다. 근데 한동훈은 그 일을 하라고 시키려고 적폐청산을 시키려고 딱 했더니 이원석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하고 자기는 법무장관 하면서 깔아뭉갰습니다. 적폐청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양연화의 사실이 채널 A에 나왔더군요. 화양연화. 여러분 아시죠? 화양연화.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 최고의 시절은 문정권 초기 가로 박근혜 대통령 가로 닫고 수사 일것. 그때가 제일 꽃이었다는 겁니다. 특검, 국정농단 사건. 네. 그래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 경제 공동체로 이상한 용어를 조어해서 그렇게 몰아가지고 몇십 년 구형을 때린 바로 장본인 한동훈. 죄 없는 대통령을 죄를 만들어서 포장을 시켜서 구형을 했던 바로 그 민환검사 한동훈. 이번에는 또 대통령을 몰이해서 대통령을 또 어떻게 하려고 요리를 하려고 쿠쿠가 인정하는가. 한동훈은 대통령 잡는 쿠쿠입니다. 네, 요리사입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 오선 중진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을 앞둔 한 대표나 한 대표 측근들의 태도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회동에 앞서서 이른바 3대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하라. 이게 이제 선거운동 하면서 금정에서 막 외친 소리입니다. 네. 또 김건희 여사 활동을 중단시켜라. 김 여사 또 의혹 규명을 협조하라. 이건 뭐냐면 야당 이재명 말을 듣고 특검을 갖다 같이 하자, 협조하자,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대통령실을 압박했던 그런 모습. 이게 전국의 난맥상 해결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문제 중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고 또 물밑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건 다 물밑 작업으로 해야 될 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까버립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인적 쇄신하라고요? 그거는 야당 소위 이재명이가 진작 얘기해 공격했던 공격 포인트의 용어입니다. 인적 쇄신하라. 그 다음에 김 여사 영부인 다시 말하자면 반항을 한 거고 저항을 한 거고 반란의 공포를 쏘아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선 의원은 정치적 문제 중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도 있고 물밑 작업을 통해서 할 것도 있는데 한동훈은 본인 뜻을 관철하려면 용산 대통령실을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보였어야 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무척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친윤계 중진 의원 A 의원은 조선일보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대표가 진정으로 대통령을 설득할 마음이 있었다면 물밑 설득 작업부터 해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고 결단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회동 전부터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기획된 연출을 하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쏟아내면서 본인 포장을 위한 사전 작업에만 몰두했다.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이거는 한동훈의 마음보, 심보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대통령과 회동 직전에 한동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고 압박을 하고 그런 것을 의도를 했을 거 틀림없다. 얼마나 대통령이 모욕을 느꼈을 것인가. 압박도 느끼고 모욕도 느끼고. 아니면은 이재명과 같이 대통령 윤석열 부부를 가만두지 않겠다. 쫓아내겠다. 탄핵하겠다. 라는 압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야비하다고 하는 겁니다. 야비하다는 건 바로 이것을 야비하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한동훈의 이 의식구조에는 그 야비함이, 인간의 야비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권력을 칭해서, 권력을 향해서 이런 야비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재명을 회동을 갖다가 한다 하고 선언하고 메시지를 딱 던져준 게 바로 회동 그 당일날. 이런 회동 직전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A씨라는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죠. 회동 직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계획을 발표시키고 이게 바로 윤 대통령에게 압박이 되면서도 얼마나 모욕을 느꼈을까. 얼마나 모욕을 느꼈을까 대통령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분노를 엄청 하였습니다. 가만두고 싶지 않은 충동을 안 느꼈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이런 자아 쓰레기 같은 어떤 인간의 유형이라는 이런 느낌을 혹시 대통령이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간을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이라고 법무장관에 임명하고 그렇게 아껴왔던가.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보냈던가. 가슴을 쳤을 겁니다만은 사람이란 철저하게 배반당하는 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참 느끼는 감정이 연민이 있습니다. 아니, 한동훈 왜 이렇게 야비합니까? 그러면서 면담을 하면서 이랬죠. 지난번에는 여당 의원 30명을 설득해가지고 통과를 막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악화되면 나야 장담 못합니다. 이거 말한 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거는 분노에 이 공갈 협박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것을 당해야 하는 대통령의 그 심정은 어떻습니까? 친윤계 비의원은요,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은 일종의 의회폭력인데 이게 의회폭력 아닙니까? 179석이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그건데 특검법 부결에 앞장서야 할 여당 대표가 찬성파에게 같이 힘을 얻어서 방조를 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하고 격분을 해서 방방 뛰었습니다. 예, 바로 이 지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바로 김무성과 유승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준석은 덩달아 유승민에 붙었고, 원래가 유승민 키드고, 이런 분노가 식기도 전에, 지금 잊어버리기도 전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때 한동훈이가 이거는 더욱더 잔인한 모습으로 다가섰습니다. 공갈 협박을 까놓고 합니다. 네. 회담하면서 저 면담 내용에서도 협박, 그 사전에도 협박, 공갈. 예, 이러한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코너 176구석의 그 횡포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홀로 지켜내는 이 지점에서 여당 대표란 자가 이렇게 대통령을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또 다른 친윤계 CEO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분당된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 다지겠다고 당을 공멸 상태로 밀어붙이는 게 그게 당대표란 자가 할 일이냐 하고 격분했습니다. 지금 다 이러한 격분을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이러고 있죠. 국민 눈높이에서 한다. 그가 보이는 국민 눈높이는 이재명의 국민을 얘기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잘해보라고. 한동훈 잘해봐. 한동훈 잘해보라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